꼭 104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기출문제 설치하시면 여기 몇 회 몇 회라고 뜨거든요. 예, 근데 이거 솔직히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여기 100회라고 써 있어도 가장 최근에 연습한 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거 모아 놓으세요. 왜냐면 이제 잘못 이해하셔갖고 이거 모아놨다가 87회 풀어야지 그러면 87회 가서 더블 클릭하시는데 87회를 더블 클릭하셔도 가장 최근에 한 것로 떠요. 예, 그래서 요거 수업용이라고 뜨는 거 있죠. 예, 요거는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 그대로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수업용 있는 거 중에서 어저께 저희 104회 풀었었죠. 104회가 아니고 102회 죄송합니다. 예, 더블 클릭하시면 어저께 연습하던 게 뜰 거예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다 끝났으면 이거 되게 많아지거든요. 할 때마다 설치돼서. 그래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718페이지. 718페이지가 조회입니다. 문제 6번. 조회. 일단 1분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찾을 건지 적어 보세요. 1번, 2번, 3번 있으시죠? 어디 가서 찾을 건지 한번 적어 보세요. 네, 102에 가서 더블 클릭하세요. 바탕화면에 있는 수업용. 아니요, 지금 어떤 거 누르셨어요? 연습하셨죠, 따로. 이거 근데 잠시만요. 네, 괜찮아요. 수업번호 외우고 다니는데 집에 설치하셨어요? 하세요, 꼭. 왜냐면 그러면 나중에 아예 연습 못해요. 오늘 가서 해보시고 안 되면 얘기하세요. 연필로 드릴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요 1번은 가장 많은 달하고 가장 적은 달이죠. 가장 많은 달에 계정 과목 나오면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래서 1번은 총계정 원장. 2번은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뭐라고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3번은 한일상에 나왔으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회사 이름은 금왕전자예요. 무슨 전자라고요? 금왕. 그러면 한일은 우리 회사예요? 거래처예요? 거래처예요. 그러면 거래처 나오면 뭐라고요?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지금부터 4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지문 보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찾으세요. 안녕. 1번은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물어본 게 가장 많은 달하고 가장 뭐한 달이요? 적은 달. 그래서 가장 많은 달인데 요거는 뭐가 필요해요? 계산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달이 3월이고 120, 480, 빵빵빵. 빼기 가장 적은 달이 2월이죠. 58, 621, 820. 빼면 61, 858, 180.
189.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신용카드. 요거는 전산세무 2급 배우고 나면 별거 없는데 전산 회계만 배웠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1월 1일에서 3월 며칠이요? 31일. 예.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고정자산 있죠? 예. 여기에요. 42번.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맞죠? 그래서 350이 답이죠? 공급가액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고정자산이 두 개 있어요. 네, 어저께 풀었었던 거는 여기 있었던 거였죠. 네, 왜냐면 그때는 여기가 없었어요. 네, 어저께 풀었던 거 나중에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어저께는 여기 있었고 오늘은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보는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3번의 별표 3개. 어려워서 잘 틀리는 게 아니고요. 어렵진 않은데 그냥 잘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처 원장 가셔서 6월 중이죠. 그러면 6월 1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환일상회 차변이라 그랬어요? 대변이라 그랬어요? 대변이에요. 왜냐면 회수하면 외상매출금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000만원. 왜냐면 회수분기가 이렇게 돼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왜냐면 우리 회수하면은 돈 받잖아요. 그러면 돈 받으면 받을 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산에 뭐예요? 감소.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은 저기로 와주세요. 아니, 그 교재 724페이지 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종료하세요. 99에 풀 겁니다. 그래서 99에 풀 건데 일단 설치 먼저 할게요. 네, 바탕화면에 보시면 전산회계 몇 급 있어요? 1급 들어오시고 거기에서 몇 회요? 99회로 오세요. 그 다음에 99회 들어오시고 여기 3교시에 가시면 시험장 가면 요거 2개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뭐 더블 클릭하시라고요? 텍스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시험장 갈 때 시험 보는 그 주에 원서 뽑을 수 있거든요. 수험표. 수험표는 그 전에 뽑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수험표는 언제 뽑는 거냐면 시험 보는 그 주 월요일부터 뽑으시면 돼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그 매 횟수마다 들어가시면 설치 안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요게 있습니다.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 그래서 지금껏 수험 번호는 요거예요. 2111112. 그래서 여기에다가 2 치고 그냥 1 쭉 치세요. 그리고 마지막 것만 몇으로 고치라고요? 2로. 그래서 2 치고 1 쭉 친 다음에 마지막 것만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땐 그냥 A형으로 할게요. 시험장에서 B형 만나면 B형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치세요. 요거 64.
그리고 집에서 연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아직 시험 때는 안 됐으니까 꼭 설치는 해 놓으세요. 요거 교육용. 나중에 또 혼자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설치하시고 여기 위에 무슨 상사 나오시면 돼요? 덕양상사. 그 다음에 거기 724페이지부터 이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론 15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10시 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 풀어보세요. 네, 724페이지요. 보시면 1번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총금액으로 써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순액주의가 아니고 총액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걸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현금을 제일 먼저 쓰는 이유가 유동 먼저 쓰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없어질 거.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먼저였는데 이걸 빼먹었구나.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니까. 그 다음에 손익계산 서니까 구분해서 뭐예요? 계산해요. 그래서 찍을 때 찍더라도 4번은 아닙니다. 모르면 틀린 거 찾으면 똑같은 글씨는 찍지 마세요. 계산서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근데 이거 쪽지 시험에서 뺀 이유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더 많아서.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눠야 된다 그랬죠.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써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 어렵습니다. 일단 1번하고 2번에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1번하고 2번 내용에 잘 나와요. 이것 때문에 주식 관련된 게 안 나오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번, 2번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1번에 보시면 미실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미실현이 뭐냐면 평가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에요.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 그래서 단기손익 맞습니다.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객 나와요. 그래서 얘는 자본입니다. 그리고 찾으실 때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걸로 찾으시면 안 돼요. 쓰기 편하려고 손익으로 써드리는데 손 그러면 손실이고 익 그러면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렇게 치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검색하셔야 떠요. 그래서 기타 포괄 맞아요. 그래서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분계 잠깐 풀었었는데 수익이랑 비용이랑 자본이랑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세무 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보긴 할 건데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된 건 그냥 안 나오는 게 제일 땡큐예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인데 왜 3번이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만기까지 뭐 하겠다? 보유하겠다. 그러면 얘는 끝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끝나는 날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을 늘리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평가라는 게 금액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맞출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처음부터 끝나는 날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평가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동그라미 4번인데 3번이라고 혹시 되어 계시나요? 시험 때 만약에 이러면 이거 갖고 시비 걸면 모두 정답 됩니다.
참고로 하나라도 오타 나면 그 문제는 무조건 모두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전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원래 가스 수도료거든요. 이거를 가수 수도료로 냈어요. 가수 수도료. 1, 2, 3, 4 중에 오타 났죠? 모두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 망한 것 같아. 그러면 오타를 찾으십시오. 근데 참고로 오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예요. 근데 어쨌든 오타 난 게 있으면 체크했다가 이의 신청 걸면 모두 정답 해주긴 해요. 그래서 3번은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 맞아요. 왜냐면 우리 유동자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당좌자산하고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당좌자산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 우리 재고자산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 그랬죠? 무슨 목적? 판매 목적.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무조건 판매만 찾으시면 돼요. 얘는 내면 꼭 요 정도 수준으로 돼요. 그리고 4번은 제가 요거 추가로 외우시라고 했는데 못 외웠으면 다시 외워주세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요거는 요게 기억나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교환 나오면 일단 요거 두 가지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종류면은 동종이에요, 이종이에요? 이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종격투기라고 있잖아요. 네, 다른 무술들끼리 격투하는 거. 그래서 이종 그러면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공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정 나온 거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개 맞았나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문제 다음에 또 나올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준비하시는 거지 새로 나오는 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는 내용들도 간혹가다 나올 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워낙 회계라는 게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나왔던 거 안 틀리는 거지 새로운 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일단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9월 29일부터 몇 개 팔아야 돼요? 20개 팔아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꼭 복습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못 풉니다.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개를 파는데 일단 선입선출법이니까 1월 1일 거 다 팔겠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거 남아요? 3월 14일 거 20개 남습니다. 그래서 20개에 12만원이면 240. 그 다음에 10월 17일 날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10월 17일 날 10개 있었죠. 얼마짜리 있었어요? 11만원. 그러면 얼마 되죠? 110만원. 그래서 350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라고 있는데 총평균법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 날 10개에 10만원 있죠. 그러면 1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30개에 얼마 있어요? 12만. 그러면 360 나와요. 그러니까 총이라는 게 토탈이에요. 전부. 그래서 전부 평균 내는 겁니다. 한 방에. 그 다음에 10월 17일 날 10개에 11만원에서 얼마 나오죠? 110만원. 이건 구할 수 있죠. 이거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총 몇 개죠? 50개예요. 몇 개요? 50개. 그리고 다 더하면 얼마예요? 570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총평균법. 그러면 570만 원을 50개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11만 4천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1만 4천 원.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평균 낸다 그래서 이걸 무슨 평균법이라 그래요?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몇 개 남았죠? 네, 50개 중에서 20개 팔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30개 남았죠. 그래서 30개 곱하기 11만 4천 원. 왜냐면 지금 물어본 게 남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342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 문제는 꼭 해보셔야 돼요. 계산 문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분계 문제예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상환기간 2년. 그 다음에 이자율 몇 프로요? 12%. 거기에다가도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단기 투자, 그 다음에 주가 상승. 그래서 정답 3번. 왜냐면 상환기간 몇 년이래요? 2년. 2년이면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이걸로 뭐를 사셨대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사셨대요. 그러면 무슨 증권인데요?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가가 뭐 하셨대요? 상승하셨대요. 주가 상승했으면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단기 매매증권 무슨 이익? 처분이익. 그 다음에 돈 빌렸잖아요. 돈 빌렸으면 뭐 줘야 되죠? 돈 빌리면 뭐 줘요? 이자 줘요. 그래서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율. 그래서 단기가 아니고 뭐예요? 장기.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그러니까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씨 나오고 숫자 나오면 분개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글씨 나오고 숫자 나오면 분개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는요? 매출 채권. 이런 건 언제까지 정리하시냐면, 저는 이제 앞에서 수업하니까 계속 정리해 드리겠지만 기억날 때까지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요즘 보면 한 2, 3년 동안 느끼는 게, 제가 지금 10년 넘게 수업하는데 예전 분들하고 지금 분들하고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옛날 분들은 공부하면서 욕심 부리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옛날 분들보다 공부는 덜 하면서 욕심 부려요. 네. 이게 절대로 반비례하지 않아요. 내가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쫓아오는 거지, 그냥 조금 투자해서 되는 경우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가 아니면 운이 좋았던가, 그거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 컨설팅 하시는 분 계시는데 종종 있대요. 운 좋아서 잘 됐는데 자기가 능력인 줄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래 못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도 운대로 붙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명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연락 와요. 회사 가셔서 뭐라고 연락 오냐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왜냐면 회사 가서 또 공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할 때 확실히 해서 한 방에 끝내십시오.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 1%면 얼마죠? 네, 5천만 원에 1%면 50만 원이죠. 요 정도는 구하셔야 돼요. 계산기 갖고 두드리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기초에 얼마 있었대요? 30. 근데 얼마 못 받게 됐죠?
15만 원. 그러면 잔액은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다 구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얼마죠? 50. 근데 얼마 남았죠? 15. 얼마 부족해요? 35.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끝.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틀렸어. 다음에 맞추면 되잖아요. 아직 시험 본 것도 아니고. 점수 안 나와. 오세요. 나오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8번. 제발 이런 건 틀리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그냥 여기 가서 열심히 뭐 하라고요? 쳐요. 아니면 여기 보세요.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이익금 보이세요? 여기 누르면 자본이익금으로 가요. 주식발행 초과금 있잖아요. 감자차익 있잖아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잖아요. 뭐는 없죠? 재평가 없죠?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이런 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몇 번 도전해봤는데 안 외우느니 못해서 외우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원래 자본 종류들 있거든요. 한 10가지 정도? 그거 외우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외우더라고요. 쪽지 시험 본 그 당일날만. 그 다음날부터 물어보면 뭔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기억할 거 천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재평가 차이.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요거는 T자 외우고 계시면 맞출 것이고 T자 못 외우고 있으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초, 다음에 직접, 그 다음에 간접,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가 100, 노무가 50, 간접이 70, 그 다음에 기초가 30,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요? 60. 기초제공품은 쓸모 없습니다. 그러면은 190 나와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은 별표 3개인데 이거는 어려워요.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이 문제 덕분에 떨어진 적이 있어서 1점 차이로.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하십시오, 할 거면 제대로 하십시오 하는 게 제가 1점 차이로 떨어져 봤는데 기분이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 한 달 동안에 새벽 3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열받아갖고. 왜냐면 1점만 더 맞았으면 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자격증이라는 거 한 번만 따면 되니까. 그래서 아깝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게 좀 마음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배부. 첫 번째 줄 끝 앞쪽에 배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부할 때는 항상 기준은 어디예요? 실제예요. 왜냐면 나눠줄 때 두 가지로 나눠주거든요. 실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저도 사랑합니다. 뭐요? 빨리빨리. 왜냐면 예정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측이라는 건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하잖아요.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아니면 집값이 어떻게 될 거야? 주식이 어떻게 될 거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준은 실제냐면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는 빨리 나와요? 늦게 나와요? 늦게 나와요. 네. 그래도 지금 또 난리 났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왔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저기 뭐냐, 우리나라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서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는 안 오를 거야. 예. 개박살 났어요 또. 예. 올리기 싫어도 올려야 돼요. 미국에서 더 올릴 거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떴어요. 예. 그래도 그 사람들도 예상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상이 맞으면 전문가 되는 거고 틀리면 조용히 있으면 돼요. 네, 그럼 또 사람들 조용하니까. 근데 어쨌든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왜냐면 실제는 안 바뀌잖아요. 올렸으면 올린 거고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정은 그냥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만원 과대. 과대의 뜻이 뭐죠?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클 대자예요. 근데 누구보다 크냐면 과대라고 나오면 여기 보세요. 실제보다 크다예요. 왜냐면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실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대의 뜻은 실제보다 많다. 그럼 과소는요? 실제보다 뭐하다?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자가 무슨 소자죠? 작을 소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가 4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과대의 뜻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 많다고요? 10만 원.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50만 원. 요게 예정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쉽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잘못 걸리면 말장난으로 나옵니다. 한글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시간 일하셨대요? 2000시간 일하셨대요. 몇 시간이요? 2000시간. 그러면 50만 원이니까 시간당 얼마 나오냐면 25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말장난이 좀 심해서.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T자 그릴 때 제공품 해놓고 이렇게 써요. 제조원가 명세서. 맞죠? 그리고 제품하고 뭐라고 쓰죠? 손익계산서. 그래서 정답 3번. 제품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쓰는 이유는 이런 문제 맞추려고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의사결정.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의사결정 나오면 앞으로 제가 두 가지 많이 적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지금 문제 정답인 메모런가,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기회비용.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차액 원가는 차이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차액 그러면 차이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에 어떤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차액 원가고요. 회피의 뜻이 뭐죠? 회피.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금액, 그걸 뭐라 그래요?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두 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메모런가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옛날 거를 메모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써먹어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는 원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무슨 원가라 그래요? 메모런가. 그래서 메모의 뜻은 쓸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쓸모없다를 메모런가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러면 선택 후 나머지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또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했다가 짜장면 먹고 후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뭐 말은 완전히 맞진 않지만 기회비용이 높은 거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않은 게 더 좋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회비용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이 기로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선택 잘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딴 건 선택을 잘하는데 뭐 먹을 때만 선택을 못해요. 오늘 뭐 먹으러 갈 거야? 그러면은 답이 한참 후에 나와요. 그것도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그래서 면세는 면세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불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환급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그래서 대부분 요분들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목적도 있어요. 왜냐면 역진성이라는 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낸다 그랬잖아요. 그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많이 사시는 쪽은 뭘로 해주겠다? 면세로 해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내게끔 만드는 걸 면세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제일 비싼 놈 찍으세요. 모르겠으면.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뭐가 제일 비싸요? 네, 1번이죠. 그래서 정답 1번. 모르겠을 땐 그렇게 찍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거 비싸 보여. 그러면 그런 애들은 대부분 과세예요. 근데 싸다 그래서 다 과세, 싸다 그래서 다 면세도 아닙니다. 네. 싼 것 중에서도 과세가 있는데 비싸면 무조건 과세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그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일단 과세표준의 뜻은 요거예요.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 요런 용어 정리가 좀 잘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어저께도 물어봤고 앞으로도 물어볼 건데 매출세액 개정 과목 뭐라고요?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부채. 그 다음에 매입세액 개정 과목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자산. 솔직히 이 문제는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 문제는 저거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외웠던 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6가지 있었어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요? 연체이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연체이자는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그 다음에 종업원 뭐요? 동사요. 근데 왜 정답은 2번이냐면 연체이자랑 공급대가랑 공급가액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공급가액이라는 건 과거 거고 연체는 현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건 팔 때 이 사람이 언제 연체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연체를 할 수도 있고 연체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연체를 만약에 했다라고 해도 이걸 처음부터 세금 얼마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은 전산세무 때 볼 거예요. 전산세무 때 외화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 다 설명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거를 내셔야 돼요. 사업자 뭐요? 등록증. 그래서 어제까 그저께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난리 났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라탕 60군데인가를 뒤졌는데 40군데인가가 개판이래요. 라고 뉴스에 떴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전 맵찔이라. 누가 마라탕 먹자 그러면은 그날 참석도 안 하는데 그거 나왔잖아요.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고 하다 걸렸어요. 그 다음에 재료를 쓰는데 이게 어디에서 온 재료인지도 몰라. 그래서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열 된 대로 가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만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등록증이 필요한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에요. 정답은. 그 다음에 2일 이내에 발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는 신청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틀 안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이유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업 개시일이 4월 1일이어도 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거기 4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을 실제로 한 날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타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 세무서 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통신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천에 사는데 서울 놀러 갔다가 서울에 있는 세무서 가고 사업자 등록증 만들 거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업종은 인터넷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도 돼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아마 몇 년 후 되면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 왜냐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그 사람 인적사항을 넣으면 그 사람 관련된 데이터가 다 뜨잖아요. 공무원들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타세무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10시 50분에 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세요. 봐드릴게요.